이제 우리 원각 성존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주 자연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나 여러 천리 의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의심을 좀 품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생각을 해봐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해왔는데 네, 뭐 네, 더 생각할 필요도 여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출가를 단행을 했어요. 하여튼 저의 신념은 뭐 이런데도 이 세상에서 마음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참석할 거다. 세계 종교 연합 본부가 세워지면 저는 저게 있을 거다.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그 남춘천 교당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또 이제 그 연원교당을 2군데나 내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내시게 됐는지 좀 소개를 좀 그게 이제 해주시죠. 차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내가 운전을 하니까 네. 차로 대절을 해가지고 뭐 경비 들고 갈 것도 없으니까 이제 교구장님이나 바로 춘천교당이 교구청이니까 교구장님 명령에 가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 받들어 가지고 이제 강원 교구 교무님들을 태우고 이제 그때가 12월 인사이동기니까 떠나는 교무들을 위해서 이제 송별 겸해서 배감 온천을 갔다 오다가 이제 군축령을 넘는데 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지고는 다른 차들도 다 멈춰 서버리고 이제 나도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가다가 미끄러져서 획 돌아가지고 인제를 바라보고 또 어찌어찌해서 빠져갖고 돌려서 나가려면 또 그러고 그래요. 그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산길이라 꾸불꾸불하면서 내리막길이 많고 그래서는 이제 다시 지나가는 그 버스 15인승이 우리를 태워줘서 대도장 여관으로 가서 자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차가 인재를 보고 선 것이 여기 인재에다 교당을 하나 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랬더니 오은도 교무가 연필을 잡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교당은 내가 사고 뭐 경종, 피아노, 뭐 경상 이런 것들은 홍천, 이제 화천, 춘천교당에서 하고 해서 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발기 뭐라 그럴까요? 인재교당 설립하는 그걸 상의를 좀 하셨군요. 그 다 거기서 이제 썼어요. 그 오운도 교무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4,800만 원 주고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인재교당 사고 이제 그 또 헌집이니까 다 집어 뜯어버리고 이제 새 집을 또 조립식으로 지으면서 세면 공구리 다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세레스 그 추록 가지고 헌 목재도 제가 다 실어냈어요. 다 이제 실어내가지고 교당을 세웠어요. 조타원님께서는 남춘천 교당에서 오랫동안 교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또 그곳에서 연원교당으로 양구교당을 이제 새로 내셨는데 그 새로 낸 교당인 그 개척 양구교당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됐네요. 네.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구내 교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제가 유난히 또 강원도에 좀 애착이 좀 있었던지 양구에다도 이제 내고 싶어서 양구교당을 냈는데 지금 심타원 이 연심아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또 금강산이 가깝고 그래서 이제 양구교당을 내는데 그분이 600만 원을 희사를 해 주셔서 나머지게는 제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교당을 사서 이제 1년간 이제 그 집을 짓고 터를 닦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예. 그곳에서 이제 좀 교화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제 남춘천에서도 사실은 유치원을 통해서 교화의 발판을 삼아서 이제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양구에서도 또 그러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전라도 군인 가족들이 전라도 출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원불교를 알고 원광대학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전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입학을 하게 해 주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했고 또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사람 만날 길이 없어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권장을 하고 하니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양구군청 보육계에 가서
새 학급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추가 교사 월급, 원장 월급, 지사부 월급을 주고 교사 월급도 나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25인승 이제 버스도 샀지만은 이제 대형 중고 버스까지 사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린이집도 활발하게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교화는 먼저 그 음계에 있는 중생들부터 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일기도 영가 천도 기도를 이제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이제 익산에 있는 솔솔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분소로 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가지고 이제 사람 하나를 썼어요. 그러니까 티코차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군청에 가서 양구 군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좀 명단을 적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적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다니면서 노인들 이제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약 사다 달라고 하면 약 심부름 해주고 하니까 저는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기사 월급 나가는 돈으로 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월급을 주고 사람을 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티코 차를 하나 또 샀어요. 그러니까 티코 차도 사고 뭐 중고 버스도 사고 25인승 차도 사고 온 게 거기서도 벌써 차가 3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그러니까 양구 센터를 군수가 운영하신 거네요. 양구 군수가 원불교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 자활 후견 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그래서 양구 그 방산면 이밀려님이 열반을 했어요. 그게 심타원 이연심아님 이 동서죠. 근데 그 자녀들이 600만 원 천도제비를 주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놈 100% 써야겠다 그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군청에서 참 장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자활 후견 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사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엄청 필요한데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너무 이제 힘도 들고 이제 그래서는 이제 그것을 하다가 그 한 2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뭐 교도를 입교시켜서 법회를 보게 한다는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원불교를 먼저 원불교라는 존재를 좀 알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각 노인정마다 계속 그 버스로 저기 총부로 왔어요. 어른들을 이제 버스로 해서 1박 2일로 어떻게 순례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었나요? 이제 명칭 나는 총부 순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라도 구경이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총부하고 온강 대학하고 또 그 전주 군산간 벚꽃길하고 마이산하고 이제 영묘묘원하고 막 그게 그때 봄철이죠. 꽃필 때 그러니까 양구 방산이라는 데가 또 양구 읍에만 나오려도 큰 죄를 넘어야 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만 살았던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뭐 자식들이 외국 여행을 시켜줬지만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고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피곤함을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면 오후 3시 되면 총부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총부 구경 둘러보고 학교 보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벚꽃길 보고 마이산 보고 오다가 대전 국립현충원도 들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을 회관마다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관광교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초파일 되면 그 이제 많이 찾아주고 저기 했어요. 근데 올해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공을 들였어야 하는데 떠나와 버리니까 다 이제 교당도 안 나와도 몇 명은 나왔었대요. 교도가 되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양구교당에서는 또 이제 조타오님께서 잊을 수 없는 그 교화 현장이었다는 것이 이제 공부기를 또 잡으셨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 제가 일을 예. 벌려서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무척 이제 바쁘게 뛰었지만은 마음은 항상 허전했어요. 제 손에 꽉 잡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세상사를 다 줘도 그게 탐이 안 나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를 않는다 싶은 허전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기를 계속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쓴 거예요. 하루에 한 건씩 아무리 바빠도.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열리게 되고 휴유암 자선문이나 또 반야신경이나 이제 성리품이나 이제 풀리니까 네. 이제는 좀 안심 단계라고나 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양구가 내 법생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저기 저 팔랑리 옆에 우리 원불교 그 밑에 그러니까 읍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4km나 될 걸요. 4km도 더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은빈이 아이를 하나 안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를 갔다 오려니까 힘도 들고 하는데 이제 연료 소비, 시간 소비, 체력 소비 막 그런 분별이 나면은 화가 이제 더 나는데 이제 분별을 떠나서 원래를 한번 대조해 보자. 그리고 성품은 뭐고 마음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자재 보살 이제 온이 공한 자리를 비추어본 것이 최고의 공부길이더라고요. 그냥 항상 경계를 당했을 때 그러면 성품은 원래 고요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경계를 따라서 마음으로 성품이 동해서 마음으로 변할 때 이게 성리구나. 이게 성리라는 것은 그 성품에서 경계를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막 그 감정을 새기면서 이제 하늘을 응시하면서 아주 한참 있었어요. 마음을 관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원래 성품에서 이런 경계를 당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고요함을 다시 내가 비추어 보면서 요란함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 요란함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일기를 이제 계속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성품.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가 아니면은 성품에서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두여목에서도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마치신 것도 풀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것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미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이 그때 이제 참 괴롭기도 일에 찌달리면서도 네, 그 마음에 엉얼이 졌던 것이 풀어지면서 이제 기쁨으로 하여져. 그러니까 막 교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일기도 막 열심히 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된 마음에 이제 그 안정을 얻고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이제 살아니까 어떤 경계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양구는 내 법생지다. 양구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제일 쉬운 2살이니까 그동안에 교무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 법설을 했는데도 과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지 못하고 이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예. 기간이 또 양구교당에서의 예. 교화 기간이었군요. 예. 네. 그 양구교당에 이어서 조타오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양천교당에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이동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 양천교당에서 교화는 어떠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양천교당 전임이 교도님들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갈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대중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이제 공부 욕심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천을 가서 이제 그 수요 마음 공부방 하고 이제 법회를 보면은 이제 보는데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법회를 이제 봤는데 모두 자승자박이고 자기 마음으로 빚어내는 건데 교도님 한 분이 와서 남편이 미워 죽겠대요. 못 하나 박는 것까지도 간섭을 한다고 엄청 이렇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못 박는데 시끄럽다고 간섭을 한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냥 무심히 그냥 있는 그대로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고 했을 뿐인데 이쪽에서는 간섭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남편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그냥 비워봐. 그러니까 본래 면목의 대로 말을 한 자연 그대로의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는 내가 꼭 어떤 저 영감탱이가 또 간섭을 안 해 하는 그 마음이 가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마음을 비우고 해봐라. 그냥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남편이 미운 거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청풍월장시 만상자연명. 네, 청풍은 바람은 유동성이 있어. 움직여. 그러니까 맑은 바람에 이제 떠오르면 불면은 만상이 자연면 모든 만상이 스스로 밝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 아까 텅 비어가지고 빈 마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대로 보는 것이 성철 스님이 말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전부 고정관념과 아상과 착심 이런 것에 가려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명이더라.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주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한 사람이 한 5~6명 돼요. 지금도. 네, 예, 그렇게 이제 수요 마음 공부방을 운영을 하셨고 또 이제 양천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시면 그 이제 구청에서 주는 표창도 다수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끼리 원불교 교도끼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같이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이거 동장이 이웃 섬금하면은 나도 좀 후하게 내고 이제 본공예비서 띄우고 또 이제 그 농장에서 물건을 해다가 이제 팔아서 본공예비에다 다 이제 내고 하니까 거기서 띄어서 이제 후하게 주기도 하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주로 뭘 많이 했냐면은 12월 달 이웃 섬금 도끼 섬금하고 이제 또 가을에 김장 그게 탈북자를 그막 47개 20kg씩 50개 이상도 더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장을 해서 김장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구청에서 저를 3번이나 불러다가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이제 다양한 교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 양천교당에서 사실은 이제 그 조타원님께서 중국의 장춘으로 또 개척교화를 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기원이 또 양천교당에서 그 마련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참, 그게 무엇이 만사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요. 이제 양천교당 작년에까지 교도회장을 했어요. 성타원 김순성 이제 그분이 저 복지회 회장을 하고 계셔요. 이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교무님 저기 조선족들이 공연을 오는데 잠잘 자리 좀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2층 법당에서 자고 심야전기 들어오고 또 식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만 사대주고 자기들보다 먹으라고 하지. 자기네들 16명, 18명이 호텔에서 잡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은 양천구청 해바라기 홀에서 동대문 구청에서 춘천예술회관에서 이제 이렇게 공연을 이제 하면은 이제 또 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 메트로로 동대문 구청으로 이제 뭐 춘천으로 해서 하고 서울 대공원 구경시켜서 이제 돌고래 쇼도 보면서 물개들이 피아노 치는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뭐 그건 어른 하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주간씩 2번을 2회를 걸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장학금 그렇게 예술단이 한 300여 명이 되는데 예술단이 거기서 한 20여 명 되는데 여기 올 사람은 16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장학금은 얼마나 내냐는 게 1인당 기숙사비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그리고 한 학기 얼마 드냐 하니까 뭐 큰 돈은 아니고 이제 40만 원이면 이제 한 학기 5명 그래서 이제
내가 조선족 학생들을 예.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요? 예, 조선족도 장학금이라고 있고 하는 한족도 것은? 있고 그래요. 네. 이게 중국이 그렇게 넓은데도 거기도 빈부차가 심하더만요. 예. 이게 시골에는 어렵고 이제 도시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잘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학금을 내면서 3월, 9월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분이라고 막 환영이 대단하는데 나를 구경을 시키며 조선족 학교 뭐 저 구경을 시켜주는데 아이들 1,700명 씩씩한 아이들도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만 명이나 사는 거예요. 장춘 시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독립 운동가들도 예. 많이 머물렀던 거고 또 살기 위해서 그 넓은 평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농사지면 다 뺏어가니까 살기 위해서 거리 가서 발붙인 사람도 예, 많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다 조선족이 된 사람들인데 내 생각에 우리 국적은 달라도 예. 예, 피는 우리 민족이니까 여기다 우리 법을 하나 세워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먹고 이제 왔어요. 이제 2년 동안을 그러다가 네. 나 중국에 가서 원불교를 세우고 싶은데 나 받아 주겠냐고 하는 게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술단원들이 네네네, 도와줬던. 그래가지고는 예,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해갖고 내가 예.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 내가 이제 거기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더니 집을 다 얻어가지고 뭐 금방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놔서 거기서 나와서 바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해보니까 명절 뭐 단오절이고 뭐고는 그 민속 그 명절은 우리는 다 잊고 살아요. 뭐 강릉에서 단오절 좀 한다고는 하지만 예, 예. 우리나라는 그거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명절은 다 찾아서 처음에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길림 방송 성마다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길림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조선족들 이제 조선족만 모이는데 전부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게 38절은 이제 여성의 날이에요. 또 예, 거기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또 송년회 뭐 또 신년에 막 그런 하면은 어찌 이렇게 단결도 남북한이 없더만 거기는 이제 고향이 북한도 되고 남한도 있지만 네네네. 남북한이 없이 혼연일체가 되면서 막 이제 이렇게 교무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이 반가운 게 아니라 어쨌든 나를 맞이해갖고 저 사람 교화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싶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년에 집세를 이제 한 달에 1,500원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집 끊어갖고 아파트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 내가 가면 다 모여요. 그렇게 이제 장춘교당이 이제 양천교당을 연원으로 해서 연원이라기보단 예. 그쪽에서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된 거군요. 이제 예, 예술단원들을 기원으로 해서 예. 그쪽 교화를 이제 하시려는 예. 그런 서원을 세우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장춘이 중국에 소속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제 허가나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문제들이 좀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도 교단에서도 좀 그 허가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거기 사람 공항 사람들도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해라 하는 것에서 이제 공적을 많이 쌓고 그 지역사를 위해서 하면은 그 좀 면제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지내보고 이야기 네네네.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내 주소를 써서 이제 교화부에다 이제 올려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이제 다 상세히 써가지고 이 땅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교당을 설립을 할 테니까 이제 인가만 내달라 하니까 1년 후에 인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 1년은 내 휴무 처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가를 이제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모여요. 격식을 갖춰서 법회는 못 봐도 거기 참 중국은 그 노후 연금 제도가 우체국장을 지냈으면 현재 우체국장 월급 그대로 나와요. 퇴임을 한 이후에도요. 예, 55세만 되면 퇴출시키고 간호사는 그때
현재 간호사대로 월급 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다 하는데 이 여자들이 내 또래들이 다 55세면 한참이잖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연금 받으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이제 막 놀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만 왔다 하면 이제 다 이제 그 인연 있는 사람들 막 7, 8명이 모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교무님으로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기 98년도에 네. 이제 대가 개교절을 맞이해서 제가 한국 돈 1,2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18명을 왕복 비행기 끊어가지고 총부 와가지고 이제 등촌복 효도의 집, 삼정원, 군산 노인복지관, 보령 복지관, 서울 유림복지관, 또 그 뭐요 그 어디냐 나도국 교무님이 계셨던 이제 그 동천, 복지관 네. 저기 또 양천 해바라기 홀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내가 원불교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이선 교무님이나 오우성님께서 그냥 이제 극진히 대답을 잘 해주시고 또 삼정원 원장님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해갖고 그냥 가서 그냥 원불교가 이제 장춘에 탁 떠버린 거예요. 막, 야,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돈 쓴 보람이 있죠. 그래서 교화비를 저기를 했고, 100주년 기념대 때도 5명 한 사람 앞에 52만 원씩 들더라고요. 왕복 비행기 표 해갖고, 이제 와서 기념대회를 보니까 아주 와서 그 원불교 기념대 갔다 온 자랑을 이제 자기네들 노상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니까 네. 자랑을 엄청나게 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우리도 좀 불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노인들보다 어른들보다는 젊은 학생들한테 돈을 좀 써서 인재 육성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조타오님께서는 중국의 장춘 교화의 이제 토대 마련을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지금 강원도 춘천에 그 농장을 운영한 걸로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 기금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땅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제 이런 관계는 또 어떻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유치원 할 때 남춘천 교당에서 살 때 유치원을 할 때 지금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 교도님이 그 땅을 이제 팔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막국수 한 그릇에 3,000원씩인데 그 땅도 한 평에 3,000원인 거예요. 이게 90년도에. 그러면 평수가 8,650평이에요. 그 평수가. 네. 근데 대금은 하여튼 뭐 복비 다 없이 2,900에 그걸 매입을 했어요. 네, 8,500평을요? 네, 90년도에. 그런데 제가 대형 버스를 몰고 다니니까 뭐 군청 사람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이 아니니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농민이 아닌데 어떻게 이전을 해주느냐. 그래서 아니 농사를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온 게 어떻게 농사를 나 제주도다 갖다 놔보라고.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그래도 안 됐다가 춘성군하고 춘천시하고 시군 통합이 되면서 이전이 되어갖고 95년도에 그게 이제 제 앞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서 농사를 아니죠. 이제 건가요? 그때 뭐 유치원하고 그때는? 바쁘니까 농사를 못 지었는데 이제 그 재단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은 농지는 재단법인에서 이전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있어서 제 개인 이름으로 이제 농지 그 이전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같이 생겨가지고 어디가 밭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막 그동안에 묵혀놓은 밭이라서 이제 하여튼 포크레인을 15일을 들이대고 벌목을 하고 해서 이제 농장을 이제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남춘천 교당에서 인계인수를 할 때 제가 요인 인계인수 하면서 뭐다 교도님들 모였잖아요. 후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유치원도 있고 일거리도 많지만 그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면
그것도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가서 해외 교화나 북한 교화에 유용하게 쓰겠다. 그래갖고 이제 인계인수서에 교도 3명이 이제 이도일, 이연심아, 이인덕 3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어서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양천 교당에 가서도 탈북자는 서울 오니까 다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김장 봉사를 이제 많이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땅인데 본격적으로 농사는 이제 중국 가서 네. 이제 발령 받고 여름에는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부에서 지원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인가만 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옥수수 뭐 감자 심으면 이제 동지 교무님들이 이제 팔아주는 교무님들이 한없이 고맙죠. 그래갖고 97년도에 1998년도에 밤나무를 500주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광열 좋은 밤나무 쳐내버리고 이제 그 한 200주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바탕이 워낙 넓으니까 삥 둘러서 심은 밤나무가 엄청난데 해마다 밤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판 이야기를 좀 해도 될란가. 그래서 이제 가을에 저 아이하고 저하고 밤을 못다 죽는 거예요. 너무 밤나무 밭이 크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워다가 이제 춘천 풍물시장에 용기를 내서 10kg를 담아 가지고 네.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상에다 넘기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팔지는 못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봤더만 사람이 와 달라들어가지고 다 한 푸대씩 10개를 가져가. 돈을 받아보니까 돈이 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두포값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더만요. 근데 그 나중에는 돈 받고 내고 그래서 나중에 반망 장사가 8kg가 한 마리니까 한 마리씩 담지 몰라 10kg, 2kg를 더 담냐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8kg씩 담아 하는데 거기서 다시 4kg씩 담아가지고 이제 10,000원씩을 받은데 밤 맛도 좋고 근데 우리 농장에서 나는 건 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풍물시장에 가서 용기를 내서 밤 장사를 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고소득이 이제 이제 배추 절여서 파는 게 제일 김장 배추를 김장 배추 재배를 하시는군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700~800 나오는데 이제 제일 내가 괴로운 일은 혼자서 하니까 포장하고 씻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막 50박스 막 나갈 때는 감당을 못해서 밤잠을 못 자는데 이 전화가 너무 오니까 이 물 묻은 소금을 묻으면 고무장갑 벗고 전화기 받고 또 끼워서 다시 하려면 또 전화기 일을 못 해갖고 그걸 못 하니까 내가 불친절하게 전화 받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소비자를 님들한테 이제 죄송한 이제 일이고 또 제일 심진간에 괴로운 것이 그래도 내가 아까 참 교화보다는 교화는 얼마나 더 어렵냐 육신으로 하는 것은 좀 참고 해내면 된다 하는 그 신념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김장, 배추 농사, 배추 농사, 그다음에 감자, 이제 옥수수, 이제 옥수수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수수 이제 그런 것 해가지고 그래서 1년 소득이 한 이제 1,700 그렇게 되더만은 이제 밤나무에서 좀 더 나오니까 이제 한 2천만 원씩 이제 빼가지고 계속 모아서 저희가 지도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가면 중국 대련에서 심양하면 장춘 위에 올라가면 할빈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서 동북 삼성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련하고 심양하고 장춘하고 교당 3개를 내요. 왜 마음이 그렇게 드는지 교당을 내야겠다고 이제 선포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농장을 5억에 팔고 1억을 내가 보태서 6억에서 한 교당에 2억씩이면 교당 3개를 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거 안 팔아도 돈은 이제 내가 목표액을 거의 다 도달했고 또 아까 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엄나무도 400주를 심었지 또 산초나무도 심었지 다른 뭐 오가피도 심고 뭐 꾸지뽕도 심고 그런 것을 이제 심어 가지고
나 이제 이 땅을 안 팔고 우리 교단에서 통일이 되면 유용하게 쓰이겠다. 그러니까 하나 산업기관으로 하고 내가 비록 퇴임은 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여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을 올려서 초창 개척에 그 뒷바라지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2개는 거의 해놨으니까 앞으로 또 땅이 살아있으니까 그때 땅값이 또 1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으니까 중국, 북한 원산 바로 속초에서 조금 올라가면 원산이잖아요. 네. 이제 원산에다 교당을 하나 이제 세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고 이제 저 땅을 이제 가꾸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무가 무슨 땅이 있고 무슨 농사를 짓고 뭐 이제 뭐 좁쌀 찰수수를 파니까 중국에서 갖다 파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내가 농사 지어서 했는 것이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재가나 출가나 간에 교무가 강원도에 무슨 땅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의문을 갖는 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 땅을 제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건 이름만 내 이름이자 이건 원불교 땅이다. 그리고 제 마음도 추워도 이건 원불교 재산이자 내 재산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 육신 하나 편하려면 저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솔직히. 그러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보온하는 사람이 있고 빚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기왕이면 보온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더 공부를 해갈수록 참 삼세 업장 녹이고 육도 윤회 해탈하고 그냥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땅은 그렇게 된 땅이에요.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앞으로 이제 엄나무 순 따면 네. 이제 진짜 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비싸거든요. 네. 저 두릅보다도. 그러니까 두릅도 심고 하니까 일이 그 넓은 땅에 4월 말 중순부터 두릅을 따기 시작해갖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라도 움직이면 다 돈이 되는 저기를 해서 그냥 빈틈없이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지로. 그래서 이 말은 좀 대중이 좀 알 수 있도록 이제 땅 이야기는 하고 싶다 했어요. 예.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조타오님께서 평상시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신 소중한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 법어를 먼저 봉독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문은 삼천포 교당에서부터 아침 자성 끝내고 봉독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항상 이거 새기고 있는데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7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밖에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하는 이제 이 법문을 이제 제가 이제 새기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성가. 네. 제가 동산선언에 있을 때 그때는 막 이제 성가가 새 성가가 막 나올 때예요. 예. 나오면 이제 제가 악보를 보고 이제 이 악보를 익히는데 네. 이제 그 법정송 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막 가슴을 움켜쥐고 저기를 했는데 한없이 좋았어요.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울려 원음 시방을 고루 밝히고 삼계 육도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원각을 이루어지이다. 이 여기에서 성가 중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이제 성가예요. 근데 네. 가끔 육도 중생이 다 함께 대원각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같이 정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조타오님께서 그 학창 시절에 이제 동산 선원 시절에 스승님들께서 이제 서원 지도를 또 해주시고 많은 그
이제 그 보감된 말씀도 이제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또 그 보감이 되는 그런 그 법문을 받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법문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스승님들 그 훈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훈증이 뭔가 했더니 스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네. 한마디 말씀이라도 네. 이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드는데 네. 남춘천에서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하면은 범탐님께서 이제 속초를 가셔요. 가시다가 들려요. 네. 이러면서 너 안 죽고 살았냐? 일에 묻혀서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냐? 뭐라도 먹고 네. 몸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 당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자비에 차고 후진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 말씀이 나왔을까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스승님들의 훈증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이제 사실 크게 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았다는 생각은 제 마음 가운데 없었는데 이제 스승님이 행여나 내가 간사 생활도 안 하고 또 철없이 부교무 생활하면서 또 뭐 일이라도 저지를까 싶은 그 염려스러운 마음이셨던지 네. 이제 늘 챙겨주시는 각산 신도영님께서 네. 안동 교당에 있을 때 이제 이 엽서를 한 장 보내주셨어요. 예, 부교무 시절에요? 예, 부교무 네. 시절에. 이건 네. 제 생각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떤 예, 내용이셨나요? 이제 법계 대명 실현기, 네. 본원 신성 자고시, 네. 사무 여한 일단성, 네. 천봉 지몰 유문계 그래갖고 11월 3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게 큰 일을 할 때는 법계에서 어떤 시련을 준다. 예. 이게 신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네네. 근기나 모든 공부 사업에 어느 정도의 근기가 있나 그걸 네.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련을 주시나 봐요. 법계에서. 네. 그럴 때는 본원이 신성 자고시 내 본래의 믿음과 정성을 예, 예. 뒤돌아봐라. 신성 자고시.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단 정성으로 한다면 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오히려 문은 열린다. 이제 이 법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법문을 이제 받아들고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이제 살다가 어렵다 싶고 힘들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밤잠도 안 자고 안 죽고 일했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춘천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을 때는 하여튼 이제 이런 스승님들의 법문이 그러니까 아까 영산 성제 선언에 들어갔을 때 육조대사가 돌멩이를 등에다 쥐고 방아를 찧었을 때는 얼마나 내 몸 하나도 방아 찧기가 힘드는데 돌멩이를 졌을 때는 얼마나 무겁고 불편했겠어요. 그런 그 법문하고 또 이 법문 또 생사에 대해서는 이제 부설거사가 물병 매달아 놓고 이제 때려서 물병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 물병만 물이 대롱대롱 달렸을 때 그 한 반문이 이제 그때 그 두 도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잖아요. 네. 그 시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 홀로 빛나서 멀리 티끌을 벗어난지라 허황한 몸뚱이는 생멸을 따라 흐르는 것이 깨어진 저 물병과 같고 본성은 영명하야 저 길이 티끌을 벗어난지라 그런 이 소식을 아시오하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래서 생멸을 따라 낳고 죽고 하는 흐르는 이 몸뚱이. 그게 내가 항상 생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낳고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절에로 가려다가 원불교 교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양구 가서 이제 안심을 얻었는데 이제 지금도 연마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법문과 이 법문 이런 법문을 늘 이제 그게 일하면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참 많은 것을 얻어요. 공정영지 광명도 연마가 되고 이 우주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 많은 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며 이 많은 미물도 지 살기 위해서
농작물을 똑 잘라놓고 네. 그 자리에 안 있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영감을 다 똑같이 받았어.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유가 다 일용찬 자리 하나의 자리에 뿌리 박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말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속에 공부가 있고 공부 속에 또 일이 있어서 이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로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몇 푼 받고 팔아봐라 무슨 그런 고생을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프지 않고 이 몸뚱이로 네. 보온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를 하면서 네. 나는 세세생생 이공부 이 사업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서 그냥 때로 이제 법문 읽고 스승님들 이렇게 이제 내려주신 법문 읽고 하면은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이 네. 세상에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조타원 김남명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조타원님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여러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조타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낯없이 회상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낯없이 살으셨던 일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라도 그걸 어렵다, 싫다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 그것을 보훈의 현장에서 정말 가볍게 현장을 살려내신 그 헌신의 일생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나를 없애야 참 본공이 되고 참된 세계주의가 실현이 된다 하시면서 무아봉공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조타원님의 생애가 전무 출신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가 낯없이 살으셨던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이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교단과 회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후진들도 어떻게 보면 대세계주의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조타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